안녕하세요 친구들, 문화의 명진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친구들한테 3.1절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작년엔 3.1절이란 어떤 날인지, 태극기의 의미는 어떤 건지, 그리고 임실지역의 비안 박준승 선생님에 대해서까지 함께 알아봤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 내 고향과 관련해서 친구들에게 3.1절을 소개시켜주고자 합니다. 귀 쫑긋 세우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3.1절이란 역사적으로 어떤 날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작년 영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것만 보고 나머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고! 1910년 경술국치. 경술련의 국가의 권력을 잃어버린 치욕의 날이야. 일제는 이 시기 우리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우리 역사와 말을 못 배우게 총과 칼로 지배했어.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억압받고 있을 때 세계는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었어. 세계가 두 편으로 나누어 전쟁을 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게 된 거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전쟁을 수습하며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어. 민족 자결주의란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야. 민족 자결주의는 강대국에게 지배받던 나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어. 독립운동의 불씨가 시작된 곳은 일본 동경이었어. 1919년 2월 8일 일본인들에게 차별받던 조선인 유학생 600여 명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했지. 이 소식은 일제에 분노하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어. 독립운동의 방아쇠를 당기게 된 거지.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 그런데 죽음의 이유가 일제에 의한 독살이라는 거야. 이 소문이 퍼지자 일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어.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이틀 앞두고 불교, 기독교, 천도교 대표 33인은 모여서 독립운동 날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바로 3월 1일이 독립운동 날로 결정된 거야.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 노인, 아이, 학생, 농민, 상인 모두가 민족대표 33인을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민족대표 33인은 탑골공원으로 가지 않았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민족대표 33인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종로 태화관으로 모임 장소를 옮겼어. 1919년 3월 1일 종로 태화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한영훈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 그리고 스스로 일본 경찰에 신고해 잡혀가고 말았지. 같은 시각 수천 명이 모인 탑골공원에서는 민족 대표들이 오지 않자 학생 대표 정재용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품에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함께 외쳤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규모는 점점 커졌어. 일본의 경찰과 군대가 출동해 칼로 찌르고 총격을 가했지.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동포들은 더욱 분노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지. 만세 소리가 커질수록 독립도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어. 3월 1일에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는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 등 6개 도시의 만세 시위로 퍼지기 시작했어. 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미주 등 전 세계로 독립운동이 퍼져나갔지.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유관순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야. 이처럼 전 세계적인 만세 시위는 우리 민족의 뜨거운 독립 의지를 보여주었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바람으로 일제의 탄압에도 포기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갔지. 3.1 운동으로 인해 우리가 바랬던 독립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일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폭력적인 통치 방식을 멈추었어. 하지만 그건 눈속임일 뿐 더욱 가혹한 통치가 시작되었지. 그럼 3.1 운동이 실패한 걸까? 아니, 3.1 운동은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어. 대대적인 독립운동의 시작. 3.1 운동은 독립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 3.1 운동을 시작으로 온 나라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 둘째, 전 세계에 떨친 독립의 의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우리의 독립의지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어. 셋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3.1 운동 이후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어.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가 광복될 때까지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이들이 뜨겁고 치열했던 3.1 운동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날. 오늘이 바로 3.1절이야. 자, 우리 이렇게 3.1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1절이란 우리 민족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날이었는지 제대로 이해가 됐나요?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은 영상 집중 잘해서 모두 다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이 역사와 관련해서 임실지역에도 3.1절과 관련된 위인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친구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임실지역 위인분들은 총 3분이시고요. 첫 번째, 작년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비암 박준승 선생님, 그리고 우국지사 김영원, 한영태 선생님이 계십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일단 비암 박준승 선생님은 앞전 영상에도 나왔듯이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시고요. 1866년 임실지역 출신으로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분 중 한 분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장성, 남원, 임실 각지의 독립만세운동 걸기를 주도하였고 3월 1일 명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체포되어 그 당시 받았던 심한 고문들의 후유증으로 1921년 순국하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 우국지사 김영원 선생님은 전국의 독립만세운동이 걸기되자 문안면 지천리 전도실에서 동지를 꾸려 임실지역 3.1 운동을 지휘하던 중 체포되어 옥중에서 고초를 겪으시다가 그해 8월 26일 순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국지사 한영태 선생님의 경우 방금 설명드린 김영원 선생님과 함께 임실지역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시다가 시위사건 주동자로 체포되어 전주 형무소에서 수감 중 혹시라도 극심한 고문 때문에 내 동지들을 누설하진 않을까 스스로 혀를 깨물고 못으로 새끼를 꼬아 옥중에서 목매어 순국하셨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하셨던 선열분들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다가 순국하신 선열분들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실군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오수 30만세운동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3.1 만세운동은 3월 1일 날 일어났다고 했는데 왜 오수는 3월 10일 30만세운동이라고 불리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1919년 오수 보통학교,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수 초등학교에 이광수 선생님이 재직을 하고 계셨고
그 선생님께서 서울 고종황제 국장에 참여하였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3.1 독립만세운동 실행 방안을 가지고 내려오시게 돼요. 그 당시에는 철도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광수 선생님께서는 몇 날 며칠 서울에서 오수까지 걸어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바로 만세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보통학교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만세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시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동요한 보통학교 친구들과 함께 3월 10일 첫 교시가 끝나는 오전 10시에 만세운동을 시작하기로 약속을 잡고 진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망의 3월 10일 오전 10시가 되자 보통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들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당시 보통학교라고 하면 지금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조그만한 청소년들일 텐데 태극기를 들고 당당하게 운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독립만세운동을 진행하면서 순사들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30만세운동은 장성과 남원 등으로 뻗어나가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고 하고요. 맨 처음 오수에 만세운동을 전파시켰던 이광수 선생님의 경우 항일운동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중국으로 넘어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끝까지 힘쓰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 오수는 학생 만세운동 전국 10대 의거지로 선정이 되었고 전국 만세운동을 이끈 대대적인 민족운동 지역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이 역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임실에는 3.1 동산이, 오수에는 30만세운동 기념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극기 휘날리며 프로그램을 신청한 친구들은 3월 12일 직접 저 장소에 방문해서 문화해설사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뜻깊은 시간을 나눌 예정이고요. 만약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기 아래에 위치들 장소 작성해 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이 났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해본 3.1절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뜻깊은 시간 보냈나요, 친구들? 선생님은 고향이 임실이 아닌데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미리 배부받았던 3.1절 머그컵 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문화의집의 실습 선생님들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내년에 봐요. 안녕하세요. 임실군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3.1절을 맞이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컵, 붓, 네임펜, 스펀지, 테이프, 파란색 색소, 스티커, 마지막으로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무궁화 도안 12개 중 원하는 도안을 1개 선택하고 파란색 네모칸을 따라 잘라주세요. 무궁화 모양 검정 테두리를 따라 잘라주고 테이프를 이용해 컵 위에 붙여주세요. 스펀지 위에 물감을 짜고
떼인 종이 부분을 두드리며 색칠해주세요. (15분) 뒤에 물감이 말랐다면 종이를 떼어내고 그 위에 네임펜을 이용하여 무궁화를 꾸며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은 물감이 충분히 마른 후에 네임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궁화를 예쁘게 꾸민 뒤 그림 위에 투명 스티커를 붙여주면 완성!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잘 만드셨나요? 잘 만드신 여러분들께 칭찬의 박수! 와!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순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랄게요. 안녕!